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치쌤입니다. 2023년이 지나가고 2024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모두 원하는 일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학년이 끝나서 어떤 주제로 영상을 만들지를 좀 고민하다가 단순 스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티볼 경기를 이길 수 있을지 승리 전략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데이터 자체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그 데이터를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는 개인차가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해석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 소스로 활용한 데이터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표본은 무효 경기를 제외한 2023년 정교대 전체 경기 총 15경기를 대상으로 하였고요. 영상으로 확인 가능한 총 786타석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각 타석을 제가 크게 8개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타격 결과는 총 9가지로 나눠서 분류했습니다. 아무도 잡지 못하는 스핀성 안타, 2루타, 3루타, 홈런, 땅볼, 외야 뜬공, 내야 뜬공, 삼진이고요. 내야 직선타는 내야 뜬공입니다. 그리고 그라운드 홈런은 홈런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3루타로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타격에 의한 결과값만 보기로 하였기 때문에 주루루 센스로 인해서 추가로 진루를 하거나 혹은 심판의 판정에 의해 원베이스로 추가로 진루를 한 경우에는 추가 진루로 계산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타격의 효율성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1, 2루 상황에서 오른쪽으로 잘 밀어쳐서 땅볼로 모든 주자를 앞으로 보내는 2, 3루가 되더라도 그냥 땅볼로 처리하였고요. 팀별 격차 때문에 콜드 게임이 발생하더라도 그 타격 지표가 더 튀더라도 따로 보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실책을 어떻게 판정할지에 대해 고민이 좀 많았는데요. 글러브에 정확하게 들어갔다가 나온 것만 아웃으로 판정을 하고 나머지 상황은 전부 인플레이로 판정을 했습니다. 네, 팀별로 경쟁을 거쳐서 정교대를 출전하는 모든 남자 선수들에게 홈런과 장타는 당연히 영원한 로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홈런과 장타의 가장 큰 장점은 어퍼스윙으로 공을 타격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수한 수비수라 하더라도 그 공을 저지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예전 같았다면 충분히 안타가 될 타구도 대회를 거듭하면서 쌓인 데이터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잡아내는 경우가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주자 또는 후행주자가 아웃당하는 경우가 잘 치는 경우라도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홈런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어퍼스윙을 하게 되는데 이 어퍼스윙을 할 때 채공시간, 즉 공중에 떠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도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타구가 넘어가지 않더라도 외야수가 그 타구를 추적하고 다시 내야로 송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신 또는 앞에 있는 주자들이 진루하기 아주 편안한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여자 선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절대적인 파워는 당연히 남자 선수보다 떨어져서 직접적으로 남자가 넘기기는 쉽지 않지만 전진 수비를 바탕으로 하는 상대방의 수비를 넘기게 되면 외야수 뒤로 넘어가는 타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해당 주자 상황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기대값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퍼스윙형 타격에는 더 큰 장점이 있는데요. 바로 혼성형 경기인 티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바로 루상에 있는 주자의 주루 센스나 주력에 내 타격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10대 10으로 경기를 진행을 하다 보면 분명히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쳤었다면 안타가 됐을 타구인데
주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땅볼로 바뀌거나 희생플라이로 바뀌는 등 내 타격 결과 자체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홈런 포함 어퍼스윙형 장타는 이기고 있으면 상대를 확실하게 이겨버릴 수 있는 쐐기점을, 그리고 지고 있으면 우리가 따라가서 이 경기를 한번 역전해 볼만하다 하는 희망을 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티볼이 팀 경기임을 고려한다면 이는 상당히 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장점만 가득해 보이는 어퍼스윙에도 단점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 장타 타격의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홈런을 노리기 위해서 무시했던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장타 또는 홈런을 노리려면 어퍼스윙을 해야 되고, 어퍼스윙을 하면 자연스럽게 공은 하늘로 뜨게 됩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펜스 앞에서 잡히거나 아니면 펜스에 서서 잡는 등 여러 아까운 타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 힘을 가진 선수들이 위가 아니라 앞으로 보내는 데 썼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플라이가 아닌 다른 결과값이 나오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또한 채공 시간이 길다는 것은 엄청난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외야수가 뛰어가서 잡을 수 있는 거리와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주자들이 타구 판단을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주루사를 당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주자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 어퍼스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결과값에 대한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타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한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파워 툴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타고나는 영역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 사람이 시도하게 되면 본인의 장점을 크게 잃어버리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말랑말랑한 티볼공을 타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측풍과 역풍에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도 저는 넘어갔다고 봤거든요. 근데 바람 때문에 넘어가지 않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정교대는 보은 스포츠파크 야구장에서 개최되었기 때문에 비대칭형 야구장의 특성상 홈런이 좀 꽤나 많이 나온 대회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홈런이 27개 밖에 나오지 않았고, 무효 경기를 포함해도 30개가 되지 않습니다. 2번, 3번씩 중복으로 홈런 친 선수들을 포함해도 남자는 6.8%, 여자는 0%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경기에서 중압감과 긴장감 때문에 홈런 확률이 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본인이 평소 프리배팅 때 최소 30-40% 정도는 담장을 넘겨야 팀원들이 기대하는 홈런 타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그 이하다, 또는 가끔 걸리면 넘어가는 수준이다, 그럼 과감히 포기하거나 혹은 자신을 업그레이드 해야 홈런 타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아, 그러면 홈런 말고 장타를 얻어가자 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지만, 생각보다 타격만으로 만들 수 있는 순수 장타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남자 15경기 395타석, 장타 비율 19%이고요. 여자는 15경기 391타석, 장타 비율은 3%입니다. 즉, 내가 연습 때 쳤던 혹귀한 장타는 팀원들을 끼고 경기를 할 때는 생각보다 나오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예선전 때 콜드게임이 몇 경기 나와서 그런 팀들이 타격이 잘 안 돼가지고 이게 비율이 문제가 생겼나 싶어서 4강전과 결승전 총 3경기에 대해서도 비율을 따로 내보았는데요. 남자는 총 81타석 중에 장타를 15개 쳤고요. 여자는 83타석 중에 장타를 2개 쳤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예선과 장타 비율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선 팀들이라 타격을 잘 하지만 그만큼 수비력도 더 올라왔기 때문에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을 때 실제로 연습을 할 때는 이 정도로 다들 장타가 안 나오는 선수들이 아닐 텐데 왜 그럴까를 한번 잘 생각을 해봤는데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십 명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낯선 장비를 가지고 펜스가 있는 경기장에서 일단 경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인간이라면 이기고 있건 지고 있건 타이트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긴장을 하기 때문에 연습했던 그 성과가 잘 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가 좀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팀원들의 주력 그리고 주루 센스에 따라서 내 타격까지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외야수 앞에 땅볼 같은 것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경기를 진행하다 보면 나의 습관이나 나의 쿠세에 따라서 수비수들이 수비 시프트를 걸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평소 연습하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는 이 장타와 어퍼스윙을 버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어퍼스윙은 너무나도 강력한 옵션입니다. 지금 해를 거듭할수록 다들 수비 전술과 수비 시프트가 정교해져 가고 있고요. 그리고 한 점 싸움에서는 결국 단타는 여러 가지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장타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퍼스윙을 하게 되면 내야 직선타,
그러니까 내가 잘 쳐도 수비수의 역량에 의해서 걸려버리는 내야 직선타의 비율이 아주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땅볼의 경우에는 보통 공격적으로 다음 루에 송구를 해서 아웃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스 아웃이니까요. 하지만 뜬공의 경우에는 아웃된 이후에도 주자가 추가로 진루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루에 뜬공 이후에 잡아서 주자를 아웃시키려면 태그 아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비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잘 승부를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어퍼스윙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승리를 위해 장타는 필수입니다. 실제로 4강 진출한 팀 중에 홈런 못 친 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10명 모두가 장타를 뻥뻥 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가 장타 툴이 부족하다 그러면 주력이라던가 혹은 타구 판단으로 이 부분을 커버해서 내가 장타를 치지 못해서 1루에 나갔더라도 2, 3루타를 친 것처럼 다음 타자를 활용해서 좋은 득점 생산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장타가 없다고 해서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두 번째 주제죠. 이제 점점 수비력이 높아지면서 여자 선수들의 안타 확률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저번 정규대에서는 스핀성 타격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스핀성 타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장단점이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카운터 치는 방법에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영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나 좋은 생각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해석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으로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배지쌤이었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잘 보았다는 격려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